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렁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격장애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셔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성격장애란 어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떠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바로부터 현저하게 편향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경직되어 있대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격장애는 18세 미만에게는 적용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이제 슬슬 성격적인 어려움의 부분들이 좀 드러나게 되거나 아니면 성인기 초기에 확실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격의 정의죠. 성격의 정의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지속성, 안정성, 응집성이에요. 성격은 지속이 된다. 즉 계속되는 거고요. 안정성,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응집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은 대인관계를 할 때도 내향적인 양상으로, 에너지를 얻을 때도 수많은 사람보다는 소수의 사람 속에서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응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바로 이게 성격 장애가 되는 거죠. 이런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냥 성격인 거예요. 뒤에 있는 성격 장애의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느 누구든 내가 이런 성격 장애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격이고 성격 장애고 구분이 되는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손상이 초래될 때. 뒤쪽에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성격 장애를요, DSM-5, 이게 이제 진단 분류 체계가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진단 기준이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서 뒤쪽에서 쉽게 얘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성격 장애를 크게 세 가지의 군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군, B군, C군. 그래서 A 클러스터, B 클러스터, C 클러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총 10개의 성격 장애가 현재 진단 기준에 나와 있어요. A군 성격 장애는 뭐냐? 괴상하고 기이하고 괴짜 같은 성격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편집성 성격 장애, 조현성 성격 장애, 조현형 성격 장애 이러한 것들이 있죠. 세부적으로 이러한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소개를 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B군의 성격 장애는요, 극적이다. 여기서 극이요, 극단적인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이제 드라마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연극의 극이에요. 연극을 할 때는 좀 과장되게 표현하잖아요, 감정을. 약간 그런 양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워요.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C군이에요. C군에 해당되는 건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많은 이러한 특성들이 이 C군의 성격장애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회피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이렇게 총 10개의 성격장애가 진단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조금은 쉽게 제가 성격장애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해드리죠.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좀 일반적인 특징을 보잖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과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예전에 이제 매니아, 덕후 이런 표현들을 썼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병원에서 심리검사했을 때 외계인 신봉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쭉 얘기를 하시는데 성격적인 문제가 되는 걸까?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독특하게 판단을 하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외계인이 이래요. 이 정도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야지 성격 장애가 되겠죠. 네. 어찌됐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분노 폭발하는 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 사람 성격장애인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이 어떨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써요. 어떻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남이 어떻게 생각해서 저런 어려움이 생긴 걸까? 남이 어떻게 생각해서 저런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걸까? 그걸 잘 모르겠죠. 그리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공감을 못 해요. 나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지 뭐. 쟤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아상의 왜곡도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꼭 많이 쓰는 게 인권 얘기를 거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과대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강한 존재, 내가 의존하고 기댈 만한 존재를 찾아 헤매면서 본인의 삶을 소비하고 계시고 낭비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자기중심성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흔히 꼰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꼰대가 이제는 연령을 초월하는 표현이 됐죠. 과거에는 이제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이러는 것들 이제 꼰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꼰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게 맞아. 즉,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절한 판단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의견 개진을 하거나 남들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반박을 해요, 이들은?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이래.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과도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보통은 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런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래? 내 생각을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융통성 같은 게 없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자기 중심성을 보이고요. 나름 그거를요 논리로 포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출발점부터가 결여돼 있죠. 왜요? 내가 생각한 게 답이야라는 잘못된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론을 맺게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이들 잘못 생각하는 게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 대인관계 형성 자체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 형성은 가능한데요. 관계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살 때 편의점에 있는 직원분이랑 관계 형성 하시죠? 네, 이렇게 일시적인 관계 형성 다 해요, 성격장애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이제 티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딱 보면 아시죠? 오랫동안 뭐 심리평가도 하시고 심리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보면 알면 제가 굳이 2시간, 3시간 들여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을 하고 그거의 결과를 채점을 하고 그래서 보고서를 쓰고 그러겠습니까? 네, 물론 일반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좀 더 볼 수 있는 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인 관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상담 초기에는 이분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할 때도 있어요. 심리평가 결과가 특히나 더 없다면.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성격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상담을 할 때요, 처음부터 내담자를 수용해주고 경청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를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내담자가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나 객관적인 사고, 객관적인 감정을 인식하는지, 즉, 상황이 객관적이어야지 거기에서 감정도 올바르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객관적인 감정, 객관적인 분노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더 되어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이 티가 나는 게 이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문제를 유발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유발이 됐는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티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그들이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왜요? 판단은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엉뚱하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분노 폭발하고 남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역지사지의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아상도 왜곡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서 과도하게 남을 무시하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성격장애는요, 되게 특이한 게요. 성격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병원으로 오게 될 때도요,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성격 문제로 인해서 2차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왜요? 성격은 그냥 내 성격이잖아요. 본인이 스스로요, 이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상담을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성격장애 상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2년 정도를 잡고 상담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성격장애 상담이기도 하고요. 상담자가 성격장애를 상담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성격장애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활상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을 초래한다.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냥 이런 부적응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성격 장애야라고 부르기보다는요. 그냥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사건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초래를 하고 이럴 때 성격 장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